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민신태 조득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방송에 이어서요. 공감 영화제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영화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관련된 영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화제에서 총 상영되는 영화가 몇 개인가요? 총 6편입니다. 첫날, 둘째 날은 이제 직장인들 시간대를 고려해서 저녁 시간에 한 편 상영하고요. 마지막 날은 셋째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전부터 뽕을 뽑아서 4편을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뭐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동네 동시상영관. 갑자기 그 생각이 동시상영관이 생각납니다. 한 편만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교복 벗고 들어가서 막 넷플릭스 보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머 분들도 이제 자리에 계셨으니까 영화제라고 한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프로그래머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영화제에서는 이제 영화를 골라야 하잖아요. 영화를 골라 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때 유승환 감독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 영화 90%는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10%만 나오는데 그 10% 중에 몇 개만 성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힘들다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지셨는데,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상영되는 퀄리티가 이제 중요한데 그럼 이제 골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고르나요? 재밌다? 지금 되게 정확한 표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영화고, 그다음에 잘 이렇게 소개되지 않는 영화를 저희가 찾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극장에 가면 똑같은 영화만 걸려 있잖아요. 지금 뭐 베테랑만 하고 있고, 그 영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영화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영화들이 너무 많고 그 중에 좋은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영화 중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번에 다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이거 저희가 해마다 작은 영화제지만 주제는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을 주제로 잡았었고요. 올해는 이분들이 강력하게 불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공감 영화제 아닌가요? 잠깐. 불신. 그럼 불신에 대한 영화를 주제로 영화를 골랐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그 라디오를 들으시다 보면 요즘에 그 전화해서 돈 빼가는 걸 뭐라 그러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때문에 공익 광고에 의심하라고 해요. 그러네요. 멘트가 나가요. 그러네. 공영 방송이잖아요, 라디오면은. 네. 자, 여러분 의심하세요. 의심되세요. 그럴 땐 의심하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참 옛날에는 공익 방송에는 손발이 오그러들 만큼 좋은 말만 했었는데 어떻게 의심하라고 캠페인을 하네, 나라에서. 물론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만. 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의 조각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영화제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약간 착각을 하고 동네에서 주민들이 보는 것처럼 우선 왔다는 착각도 문제였지만, 두 번째는 이제 공감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많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다닐 때 막 그랬던 데도 있었고, 그런 여파에서 이제 저희들이 미팅이랑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에 약간 장난 반 진단 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마음이 너무 황량하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나타내자 그랬는데, 저는 좀 약간 장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불신의 표본인 영화들을 막 골랐는데 대표님 의외로 괜찮아요, 프로그램님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그렇게 갑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존경심이 불타오르면서 영화를 고를 때 약간 좀 시대상이라는 단어까지는 좀 그렇지만 현실이 반영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이게. 특히 올해 이제 광복 70주년이었으니까 그런 위안부 이제 할머니 얘기들 많이 다뤘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저희가 미팅할 때가 그 여름이었거든요.
계속 보면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불신 막 얘기하시길래 이제 좀 당황하긴 했죠. 너무 이제 톤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거 뭐 표현만 잘하면 나쁘지 않겠다. 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카피 자체를 이제 당신을 기억합니다로 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못 믿지만 여기 이제 영화 주제에 나온 뭐 세월호, 그다음에 할머니들, 장애인, 제일학교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잊지 않겠다. 네네. 계속 기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향을 좀 부드럽게 이제 표현한 거죠. 영화 얘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영화제 이번에 6편이 있잖아요. 네. 물론 다 소중하고 다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고르셨을 테지만 네 분이 좀 각각 이게 제일 그래도 난 가슴에 제일 남는 것 같아 하는 영화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좀 가슴이 와닿으셨는지 네 분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 한중일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로 그 위안부 신나련 할머니 이야기를 소재로 담은 그리고 싶은 것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게 꽃할머니라는 그림책을 네네. 소재로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영화로 먼저 프로그래머님들 통해서 알기 전에 그 권윤덕 작가님을 먼저 뵙고 꽃할머니라는 책을 먼저 접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가 있었네? 근데 그때 권윤덕 작가님 뭐라고 하셨냐면 위안부 소재다 보니까 한중일 평화 그림,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삼국이 합쳐서 평화에 관한 그림책을 만들어 보자. 근데 한국의 권윤덕 작가님께서 우리 위안부를 소재로 그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였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평화롭게 풀어 나가는지에 대한 영화를 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본이 나쁜 게 아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이 나쁜 것이다. 그거는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연령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금세 친해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란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이렇게 삼국이 합작해서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멘트가 전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꼭 추천해주고 싶고 어머님들도 많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김요한 프로그래머님은 되게 우선 좀 이제 추천하고 싶으신 영화. 그리고 싶은 것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마포구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네. 예, 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은 이제 성산동에 있고요. 이곳에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머무르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박물관에 가시면은 어떻게 피해를 입으셨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를 직접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그리고 싶은 것을 와서 같이 관람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마포구에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마을버스 타면은 얼마 안 걸려요. 전북에서 유명한 빵집 옆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는 리을 빵집인가요? 그러면 저 어떻게 김성진 프로그래머님은 추천하시고 싶은 영화가? 다 애정이 가지만 네네. 개를 훔치는 그 완벽한 방법이라는 개봉 영화고 꽤 많은 분들이 보셨으나 이제 작품의 가치에 비해서는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다고 네네.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마포구 영화제라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포구에 공원이 새로 생겨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쉬는데 거기서 정말로 개들이 많아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요. 그 많은 개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행복한데 뭐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개 하다가 이 영화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추천을 하려면 그냥 한 번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봤어요. 근데 다시 봤는데
다가오는 게 이제 너무 큰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추천하겠다고 보니까.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가 예. 근데 그 다르다라는 게 이 영화의 훌륭함도 있지만 아마도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요거를 다른 분들이랑 같이 봐야겠다라고 그 마음을 한번 딱 먹은 것 때문에 뭔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제에 참여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한번 했고 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지금 집이 없는 상태거든요. 사업이 망해서 아버지는 어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가출하고 연락 끊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남아서 아빠도 없고 엄마만 의지하고 있는데 집이 또 날아가서 장사할 때 쓰던 봉고차에서 네.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동화스러운 영화네라는 식으로 봤던 것 같은데 공감 영화제 추천 한번 해볼까 하고 봤더니 그 아이의 마음이 코믹하게 묘사됐지만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제가 공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도 이거 무비 트레일러만 봤는데 약간 좀 그냥 동화? 웃긴 동화? 그럴 줄 알았는데 좀 내용이 또 다른 게 있다라니. 재밌네요. 네. 추천합니다. 이제 개를 훔치는 방법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저희 이번 공감 영화제에 약간 그 숨겨진 감상 포인트가요. 개를 훔치는 방법이 30만 관객이 보셨고요. 그리고 개막적인 소수 의견이 38만 관객이 보셨어요. 공교롭게 두 작품 다 그 당시에 상영관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관객들이 많이 못 보신 영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공감 영화제에 오셔서 개막적인 소수 의견하고 개를 훔치는 방법을 보신다면은 그 어쩌면 소수의 매니아층에 이번에 맞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를 보신 40만 안에 들어가시는 그런 또 행운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 영화제가 3만 명이 보는 건가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이 이제 이 영화들을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분이 다 아닙니다만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먼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와서 보셨으면 좀 힐링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라고 좀 아니면 좀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캐릭터가 여기 두 가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지만 김혜자 씨도 이제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를 잃었거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깊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말씀드리면 방금은 이제 관객으로서 말씀드린 네네. 거고 토요일 오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오셔서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구나. 나이 그 상영 볼 수 있는 관람 나이도 어린이까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일 오전 11시 프로로 했는데요. 다 같이 보셨어요. 가족. 저 김유한 선생님, 김유한 프로그래머님께 소수 의견은 어떤 분들이 좀 봤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경영 씨, 그다음에 유혜진 씨, 그리고 윤계상 씨가 이제 주로 주연으로 출연을 하십니다. 일단 영화의 재미는 배우들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우 재밌고요. 물론 용산 참사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이제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영화는 웬만한 최근에 제가 보았던 코미디 영화보다도 더 재밌습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네. 그래서 평소에 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관심 있으신 좀 생활이 바쁘셔가지고 미처 시간을 못 내셨던 분들이 매우 재밌으니까요. 와서 좀 같이 보시고 그리고 뭔가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저희 영화제 이름 맞다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저 최혜진 실장님은 그리고 싶은 것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싶은 것은 실은 저는 어린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엄마들
그러니까 한 20, 30대층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이런데 요즘 젊은 층들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내게 아니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나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융합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만 융합하지 말고 산업도 융합할 때 네네. 됐죠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나누고 저희가 이거 그리고 싶은 거 영화 하고서 끝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토론의 시간도 있어요. 네. 이후 그래서 작품만요. 네,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젊은 층들과 나누면서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를 한번 다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네 분이 모여 계세요. 그럼 네 분이면 솔직히 방송하기가 뭐 쉽다 어렵다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또 프로그래머라는 직업, 영화라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가져야 되는 품성 중에 하나가 되게 녹음실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되게 차분하면서 되게 토론이 되게 잘 되는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배려가 넘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인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뭐 아까 저 최진 실장 얘기한 것처럼 뮤지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뭐라 그럴까? 토론도 잘하는 걸 가져야지 한다는 생각을 또 지금 느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진로 방송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이 영화 보면 그래도 좀 좋겠다라고 할 만한 거. 이게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방송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즘 10월, 11월 이때가 거의 입시 전쟁 시작이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잠깐 첨언을 하자면 요즘 입시 같은 경우에는 고3이 아니라 고2에서 끝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생활의 전쟁 속에 있는 게 청소년들인데 그런 분들, 그런 친구들에게 좀 어떻게 이 영화 되게 재밌어. 놓치고 있지만 이 영화 재밌어라고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저희 영화제 안에서 하나 있어요. 그래요? 오늘은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 방송에 참여는 못 하셨는데요. 저희 영화제 폐막작으로 60만 번의 트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도전만 60만 번.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떤 내용인가요? 60만 번의 트라이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그 제일동포들의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동포에 있는 조선학교에 있는 럭비, 그러니까 미식축구죠. 럭비 부원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내용이 좀 이렇게 흐르는 선이 단순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면은 스포일러가 되고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말 그 제목 자체가 60만 번의 트라이인데 근데 이분들이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신다면은 진짜 노력.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진짜 노력을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프로그래머님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그리고 영화를 어떤 걸 선정할까 하면서 영화를 꼼꼼히 보는 과정에서 또 보람됐던 것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좀 생각보다 좀 힘든데 약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프집에서 영화 보는 줄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일이 있네 뭐 이런 좀 힘들었던 것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좋은 쪽이 좀 강한데요. 대표님 얘기를 진짜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끝나고 밥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뭐냐면은 저는 대표님을 딱 처음 봤을 때 거울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높은 경지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뮤지컬을 공부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강사랑 연출자 쪽으로 약간 전환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의 특성은 되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자신 있게 하고 막 카리스마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래서 항상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카리스마가 있으면 되고 내가 실력을 연마해서 음도 하나도 안 틀리면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고 이 일 저 일 하고 이제 배우의 꿈을 약간은 좌절 비슷하게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저의 거울이 되어줄 사람. 그러니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라든가 해봐. 나는 이거 안 할래. 그러면 이 오디션 너 한번 봐봐.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존재의 중요성을 약간 좀 나중에 뒤늦게 깨달았는데 대표님 보니까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해요라고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누군가의 거울이 돼서 그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해주면서 약간 비전도 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우리 팀은 굉장히 많고 촬영하는 사람, 뭐 사진하는 사람,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다 이랬는데 모임에 딸랑 프로그래머랑 대표님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사기 혼자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막 그러나 했는데 정말 좋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거 이제 나중에 미팅하고 알았고요. 그런 그 느낌? 그거에 대해서 진짜 뭐 꼭 거울 같은 사람. 저 김요한 선생, 저 프로그래머님은 어떠시는지? 영화를 고르는 과정은 너무 재밌었고요. 보통 지금 여기서 보면 한 6편을 고르셨는데요. 다 치면 다들 몇 편이나 보신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오간 거는 좀 약간 과장 섞어서 한 100편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씩만 플레잉 타임 잡아도 이게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막 나만 좋아하고 딴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웃지 못할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막 열띠게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냉랭하고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막 뭐 광복 70주년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제 난징이라는 그 난징 대학살을 다룬 이제 중국의 그 흑백 영화를 상영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필름이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상영 못하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영화제 이제 제일 힘들다기보다는 지금 제일 의욕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김성진 프로그래머님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제 다이빙벨이 나온 지가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에 우리 마포의 심장이라는 홍대에 가면은 항상 그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세월호 유가족 중에 미수습자 가족 아직 시신을 세월호에서 인양하지 못한 이제 부모님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피켓팅을 이제 하고 계신데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뭐 세월호가 어땠대라고 말하기에는 편치 않은 상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늘 있는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바라시는 게 그냥 보통 유가족이 되시는 거, 일반 유가족이 되시는 거잖아요. 미수습 유가족이 아니고 유가족이 그 미수습이란 단어만 떼도 이렇게 살아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예전에 물 건너 갔고 이제는 그냥 그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분들의 지금의 하루가 어떠신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접근한다면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떤 복잡다단한 세월호의 관계 진행 순서들 뭐 어떻게 자초했는데 어땠고 뭐 언제 찾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대놓고 지쳤어라고 말하시는 분도 저는 가까운 분들 중에 계세요. 그 얘기 지쳤어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만 요즘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공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다른 프로그래머님들하고 특히 촬영하시는 박철우 씨께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화제를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직업인이지만 영화라는 끈을 계속 잡고 계시는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저는 공감영화제 참여하면서 이거를 시작하게 되신 윤용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안 틀면 내가 틀겠다 이런 작은 취지로 시작하셨대요. 이거 되게 막 멋있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칠 뻔한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관람 기회를 주는 거 그게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했다고 하시는데 영화제라고 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 작은 생각 하나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늘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천할 용기, 그거를 끄집어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뭉치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아, 예, 저 에너지가 이 방송을 통해서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요한 프로그래머님. 뭐 진로 관련된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굉장히 동경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동경을 하는데 매일 어떤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이제 약간 귀엽게 표현을 하면 꼬물꼬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굉장한 매일매일 축적된 그런 노하우와 에너지와 경험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그 두 분이 바로 그 명랑 캠페인의 오진 대표님하고 그리고 윤용찬 그다음에 김성진 프로그래머님 그리고 윤용찬 프로그래머님 제가 와서 이 영화제를 딱 진행을 하면서 이 세 분 특히 여성 두 분이 내가 참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이분은 이런 일들 이렇게 하시는구나 일을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아마 이 공감영화제가 이제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또 계속 회차를 더해서 된다면은 이분들이 몸소 보여주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영화제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영어 교육과를 졸업한 뒤에 이제 뮤지컬을 했는데 영어 교육을 공부할 때 귀에 못이 막 박히게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언어라는 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사 영역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읽기, 독해와 리스닝 에만 이게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 너희들이 선생이 되면 이제 쓰기와 말하기에 전념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을 못이 박히게 들어요.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때 저는 좋은 말이야. 나도 그러고 보니 나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어떻게 그래도 기회가 좋아서 외국인 선생님을 이제 배워서 좀 스피킹에 자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독해하고 듣는 것만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나도 그러네 나도 나중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군. 알아 좋아 이렇게 하고 약간 피상적으로 넘어갔던 말인데 제가 요즘에 이제 강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생활 전반에 표현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하면서 이게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그렇게 균형을 잃었다라는 걸 어느 순간 팍 느끼게 됐어요. 이게 영어 교육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는 것이 많이 결핍됐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의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논문 잘 쓰는 사람들. 이러면 저 사람은 박사야. 막 학위가 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옴짝달싹 못하게 답답하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영화제 예를 들어보면 이 자기가 추천한 영화는 자기가 소개를 쓰잖아요. 이런 시간도 저는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거를 나는 그랬어라고 이 영화는 이런 영화야라고 내가 규정해보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가 이 영화는 뭐 미장센을 봐야 되고 뭐 빛을 이렇게 처리한 영화니까 너는 영화 좀 보는 거면 그거 봐야지 그러면서 이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영화가 몇 년도에 어떻게 돼가지고
그게 아니라 누벨바그가 또 누벨바그 하잖아요. 근데 난 이 영화 좋아. 왜냐면 가족 이야기니까 라든가 정말 어린이스럽게 느껴지고 유치하더라도 내가 말하고 그다음에 내가 쓰고 하는 것들이 좀 펼쳐지면 학생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어 공부할 때도 그게 사회생활에서는 실제로 쓰고 중요하죠. 말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졸업한 뒤에도 다시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약간 불균형한 현상도 그것 때문인데 그것도 그렇지만 영화라는 어떤 예술 장르라던가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사회 영역이 그 어머님들이 많이 학생들 밀어줬으면 자녀분들 좋겠어요. 오늘 방송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네 분을 모셔서 영화제 이야기라고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저희 단어 행간이라고 하죠. 저희 말썽의 언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일반인 네 분이 모셔서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진짜 꼬물꼬물 가는 모습이 진짜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보기 좋고 청소년 진로뿐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 나왔던 건데 학부모 그리고 어른들의 진로 그리고 어린들의 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추워지는 요즘 저희가 오늘 방송한 공감영화제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